안녕하세요, 원자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검사 전투력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전성기 시절로 기준을 삼았으니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위 부르기입니다. 첫 등장에 콧노래 300보 오니가르기를 선보이며 강함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음악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환상을 일으켜 싸우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소울을 이용해 황천의 냉기가 깃든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기술이 맛깔납니다. 14위 키네몬입니다. 드레스로자에서는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쉽게 맞아서 스펙이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 편에서 다른 동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20년의 경험치의 차이가 발생해 현재 그들보다 아래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나 문제는 훈련한 모습도 없는데 갑자기 실력이 크게 상승하여 카이도의 보로브레스를 갈라내고 카이도에게 상처를 입히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키네몬보다 명백히 강한 루피를 제외한 최악의 세대조차 해내지 못한 일이라 밸런스 붕괴라 논란이 되었습니다. 13위 카와마츠입니다. 카파류 검술의 고수인 만큼 경지에 도달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해서 적들을 호쾌하게 썰어버립니다. 키네몬이 슈텐마루, 덴지로와 함께 찾기만 한다면 천군만마나 다름없는 전력이라고 말한 실력자로 타고난 어인의 완력의 수준 높은 무장색을 활용해 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12위 슈텐마루입니다. 키네몬은 카와마츠, 덴지로와 함께 슈텐마루를 천군만마나 다름없는 전력이라고 평가했고 과거에 굉장히 인상 깊은 활약을 보였는지 카이도는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슈텐마루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다가 그 카이도조차 만약 지금이라도 내 부하가 되어준다면 과거는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실력자로 전투 중 재빠른 칼놀림으로 사왕의 최고 간부 적에게 선빵을 날려 유효타를 입혔고 925화에서는 이누아라시 공작과 대등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11위 덴지로입니다. 조로가 날린 이도류 720번 내봉을 칼 하나로 손쉽게 막아낸 것으로 모아 상당한 실력을 가졌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로와 잠시 정면 승부로 붙어서 호각으로 싸웠었는데 양쪽 다체 전력으로 임했다고 보긴 애매했고 조로의 컨디션이 좀 낮았던 상태라 이때 큐시로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다만 이전에 조로가 이보다 악조건에서도 끝내 킬러를 제압했던 걸 고려하면 상당한 강자임은 확실해 보이죠. 물론 카이도에게 패왕색까지 둘러 영원히 남을 흉터를 선사한 조로와는 달리 그 정도 유효타를 내지는 못할 실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강한 건 변함없습니다. 이후 잭과 호각으로 싸운 슈텐마루가 그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와 동시에 정체를 드러낼 때 백수 해적단의 배에 달린 한포 부분만 참격으로 베어버리는 상당한 검술 솜씨를 선보이며 실력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키네몬, 아슈라 동자 이누아라시와 함께 오뎅 이도류 도원 토츠카로 카이도에게 상처를 내어 아카자야 9남자 중에서도 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모두 쓰러져 있을 때 카이도의 옆구리를 혼자의 힘으로 찔러내어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2위 비스타입니다. 흰수염 해적단 최강의 검사이자 불사조 마르코, 다이아몬드 조주와 함께 흰수염의 최측근 중 한 명입니다. 그 강함은 칠무에이자 최강의 대검모인 미호크를 막아서기에 충분한 실력자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블루딥의 설정에 의하면 주라큘 미호크와 호각 이상의 검극을 부렸다고 묘사되었습니다. 블루딥에서는 세계 굴지의 대검호, 비브르 카드 설정집에서는 세계에서도 토클래스의 검호라고 언급되며 그 대단한 위용은 작가 공인으로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9위 후지토라입니다. 해군 본부의 대장인 만큼 세계관 최상위권의 강자 중 한 명입니다. 로쿠기와 함께 해군에서 10수년 동안 복무한 중장들을 제치고 오로지 실력 하나만으로 바로 해군 대장에 임명된 파격적인 인사발령의 주인공이죠. 또한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에게 실력만큼은 정평이 난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간접적으로 강자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혁명군의 참모총장인 사보와의 대결에서도 후지토라가 봐주면서 싸웠는데도 오히려 여유를 보일 정도였고 외전이나 극장판에서는 조로와 호각으로 싸울 때가 많았습니다. 검사끼리 라이벌 구도를 만드는 듯한데 심지어 조로는 후지토라랑 똑같이 호랑이가 상징 동물이며 극장판에서는 그 탓에 서로 호랑이라는 이름이 담긴 기술을 주고받는 모습으로 나왔죠. 8위 시르입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 2번대 대장인데 전 임펠다운의 간수장이었습니다. 한때 서장 마젤란과 나란히 임펠다운의 2대 간판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수인들을 마구 학살하는 그 잔악성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레벨 6에 수감되었다가 검은 수염의 부하가 되어 해적으로 전향했습니다. 대결 구도로 보면 조로와 나중에 대결할 인물로 그래도 검사 중 상위권으로 봐도 의심치 없습니다. 7위 오뎅입니다. 해적왕 골디 로저의 임시직으로 선언해 있었다는 점과 카이도의 배에 상처를 입힌 장본인으로 가짜 모모노스케의 인질극이 아니었다면 카이도는 와노쿠니에 없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뎅은 해적왕의 배에 있으면서 강함은 계속 발전했고 카이도가 루피에게 타격을 입은 뒤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루피를 보고 록스, 로저, 흰수염, 샹크스와 함께 오뎅을 떠올렸습니다. 6위 조로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패왕색을 사용해서 아수라로 카이도에게 상처를 입혀 카이도에게 이 상처는 남겠다며 조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루나리아족 킹을 상대하며 지옥의 신이 되겠다 자처해 패왕색을 휘둘러 킹을 개같이 멸망시켜 그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현재 레일리의 어느 적정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위 레일리입니다. 해적왕 골디 로저가 이끈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으로서 전투력도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들 만큼 엄청납니다. 세계정부와 해군본부는 해적 박멸에 열을 올리며 레일리의 대략적인 위치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해군에 접근이 쉬운 샤본디 제도라는 것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리자니 너무 위험해서 가만히 두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역시 레일리를 잡기 위해서는 해군 쪽에서도 큰 전력을 동원해야 함은 물론이고 막대한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부 등장에서 나이는 먹을 게 못 된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한창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세계정부의 최고 전력 해군대장을 단독으로 상대했습니다. 히자루 역시 이전까지의 여유로운 표정이 아닌 굳은 표정으로 천총훈검을 꺼내 진지하게 전투했습니다. 하프는 정상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자네 지금 해군에게 두 전설을 한꺼번에 상대하라는 것이냐? 라는 말로 레일리의 목격 정보를 덮으라고 지시하면서 세계 최강의 해적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와 나란히 평가했습니다. 과거 에피소드에서는 흰수염 해적단과 싸울 때 비록 아직 연습이었다고는 해도 마르코의 공격을 한 손가락으로 막고 그대로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아직 익힌 지 얼마 안 되었다지만 기어포스 상태의 루피도 가볍게 압도했죠. 공동사위 샹크스와 미호크입니다. 사왕의 샹크스는 패왕색 패기 최강자라고 명성이 자자합니다. 샹크스와 미호크는 한 번 대결을 펼쳤었는데 승부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 최강의 검사의 타이틀과 실력이 비슷하다는 수준이라는 게 증명됐으나 현재 샹크스와 미호크의 실력은 우위를 가리기 힘드므로 공동사위로 선정되었습니다. 3위 골디 로저입니다. 해적왕 타이틀을 소유했던 자이자 패왕색을 사용해 오뎅에게 한 방 매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실력을 나란히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록스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자 샹크스가 골디 로저의 견습생으로 있으면서 로저에게 감명을 받아 패왕색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도우의 언급에 따르면 골디 로저는 패기의 최강자로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2위 류마입니다. 과거 수많은 전설을 남겼으며 모든 승부를 일섬으로 끝내며 평생 동안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대거모라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황금이 나라로 소문난 와노쿠니의 보물을 노리고 해외에서 물 밀듯 밀려오는 적들을 모조리 무찌르면서 와노쿠니에는 무시무시한 사무라이가 있다고 전 세계에 각인시킨 인물입니다. 각종 와노쿠니의 사무라이들은 너무나 강해서 해군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세간의 소문의 진상은 와노쿠니의 사무라이 개개인이 모두 강한 게 아니라 류마가 너무 강한 탓에 사무라이의 이미지가 와전된 것입니다. 또한 류마가 용을 베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47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류마는 자신의 고향 와노쿠니에서 도신 류마로 불리며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류마가 생전에 사용한 검 슈스이는 와노쿠니의 국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 카이도에게 패배한 게코모리아가 와노쿠니를 떠날 때 류마의 무덤을 도굴해서 그의 유해와 슈스이를 가지고 달아났죠. 최소 수백 년 전 인물인 류마의 부활한 모습이 비교적 멀쩡했던 이유는 그의 무덤이 있는 링고가 언제나 눈이 내리는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하지 않아서입니다. 원피스 와노쿠니 편에서 류마가 왼눈의 검사였다는 떡밥이 나오는데 오른쪽 눈을 잃은 애꾸눈이었던 모양입니다. 왼쪽 눈이 애꾸인 조로와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걸 보면 조로는 2부에 와선 정말로 애꾸눈이 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모츠키 일가의 먼 조상으로 조로와 판박이로 닮은 시모츠키 우시마루의 선조입니다. 작중에서 묘사만 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조로와 혈연 관계가 있는 인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원피스 1012화에서는 조이보이와 어깨를 함께 나란히 한 인물이라고 묘사되어 충분히 세계 최강의 검사였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1위 오로성의 간디입니다. 현재 이무의 간부인 오로성 중 간디의 모습을 한 인물로 혼자 검을 들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현재 떡밥으로는 저 간디가 원피스 최상명검 중 초대 귀철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샹크스가 말이 좋아해 찾아와 오로성에게 존댓말을 한 것으로 보아 은연중에 나타난 수직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샹크스마저 오로성에게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해 보입니다. 나중에 세계정부와의 대결 구도를 보자면 이모와 루피가 싸우고 오로성의 간디와 조로와 싸울 것으로 보이며 미호크 말고도 숨겨진 세계 제1의 검으로 네티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